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무엇이냐면요. 업무 처리 흐름을 패턴화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연장 및 추이 근로 확인서나 휴가 결제 페이지 보면은 단계별로 담당자가 결제를 하고 결제하면 최종 승인이 돼서 뭐 휴가를 쓸 수 있거나 이렇게 프로세스화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워크플로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쓰냐면 포건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관리에서 지정한 조직 구조나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휴가 결제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휴가 결제 기능.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떤 프로세스로 만드냐면요.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멤버, 리더, 매니저. 이 차례대로 이게 결제 진행이 되는데 멤버가 휴가 결제서를 만들었어요. 그땐 새로 만들기고 새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내가 만든 결제 제출을 해요. 리더한테 제출을 합니다. 리더는 리더가 승인하면 팀장 승인을 하는 거고 팀장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할 수가 있겠죠. 반려되면 이 올린 사람 멤버한테 갑니다. 너 반려당했어. 네 휴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도 휴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휴가를 올리면 팀장 승인을 하는 거고요. 팀장 승인하면 매니저가 이제 승인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뭐 멤버가 올린 거에는 최종 승인하면은 멤버한테 너 휴가 승인됐어. 뭐 리더가 올렸으면 뭐 승인됐어. 이렇게 최종 승인 기한자한테 가게 됩니다. 승인 내용이. 그리고 매니저가 반려하면 최종 반려가 되는 거겠죠. 이거 만들 거예요. 자, 빌더 들어가 주세요. 포건시 빌더. 포건시 빌더 들어가 주시고요. 워크플로우를 쓰려면 사용자랑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 리본 메뉴에서 보안을 클릭하고 사용자 관리 클릭해 주세요. 사용자 관리 클릭을 해주시고 자 로그인을 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1, 2, 3, 4, 5, 6 여러분이 이제 포건시 계정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초기 계정은 포건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1, 2, 3, 4, 5, 6입니다. 입력을 하고 로그인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죠. 우리 이제 사용자 만들고 역할 만들 겁니다. 사용자 추가 클릭해 주세요. 사용자 추가. 사용자 이름 우리 사용자 3개 만들 거예요. 김사원. 사용자 이름은 아이디 이름입니다. 김사원의 이름은 김사원. 암호 1, 2, 3, 4, 5, 6. 1, 2, 3, 4, 5, 6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 좀 예제 만드는 거라서 비번호 까먹으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1, 2, 3, 4, 5, 6으로 설정하시고요. 1, 2, 3, 4, 5, 6. 그리고 메일 주소도 적어주세요. 여러분 메일 주소 이거 정확히 좀 입력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 승인해야 되는 담당자한테 너 휴가 이거 승인해야 돼 라는 거를 메일로도 보낼 거예요. 그래서 메일 주소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자, 사용자 2개 나머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리더, 아이디 김리더, 이름 김리더, 암호 1, 2, 3, 4, 5, 6, 1, 2, 3, 4, 5, 6, 이메일 주소, 여러분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확인하고 마지막 사용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매니저, 아이디 김매니저, 이름 김매니저, 암호 1, 2, 3, 4, 5, 6, 1, 2, 3, 4, 5, 6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요. 적어줍니다. 확인. 사용자 3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역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클릭하고 새 역할 추가를 해서 역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라고 적어주세요. 멤버. 역할 멤버. 사용자 추가를 클릭해서 이 멤버에는 김사원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새 역할 추가 또 해서 이번엔 리더라고 적어주세요. 리더에는 사용자 추가 김리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매니저 역할을 만듭니다. 매니저 역할 만들어서 사용자 추가 클릭해서 김매니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용자 만들고 역할 만들어 보았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이제 빌더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쓰려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 데이터 테이블에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테이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테이블 1이라고 생겼죠. 이름 변경해 주겠습니다. 테이블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름 변경하기 휴가 요청 테이블이라고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라고 적어주세요. 종류 오전 반찬지 오후 반찬지 연차를 쓰는 건지 이 종류 선택할 수 있게 쓰고요 하는 거고요. 사유 휴가를 왜 쓰는지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쓰고요. 기간 휴가를 뭐 하루 쓰는지 이틀 쓰는지 데이터가 담기는 필드고요. 그러면 정수로 설정을 합니다. 뭐 하루, 3일, 뭐 4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 정수로 데이터 형식 설정하고요. 시작일 필드 만듭니다. 시작일 필드. 시작일은 날짜예요. 날짜. 며칠부터 쓰는지 휴가를 시작일. 종료일 며칠까지 휴가를 쓰는지를 담는 종료일 필드. 얘도 날짜로 설정을 해야겠죠. 날짜. 자, 테이블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편집 우측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워크플로우를 만들려면 워크플로우 활성화를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이 워크플로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그림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첫 번째 멤버다 리더가 휴가 결제를 만들었을 때는 새로 만들기 첫 번째 상태 새로 만들기 이제 새로 만든 거에서 제출을 할 경우 멤버가 만들었을 때 제출이고 리더가 새로 만들어서 올릴 때는 팀장 승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최종 승인을 하는 이 최종 승인 단계 최종 승인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반려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리더가 반려를 할 수 있고 매니저가 반려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최종 반려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개입니다. 새로 만들기, 제출, 팀장 승인, 반려, 최종 승인 이렇게 5개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새로 만들기, 이거 띄어쓰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헷갈리니까 어떤 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다 상태 띄어쓰기 하지 말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팀장 승인, 최종 승인, 반려 이렇게 적어주세요. 상태 이렇게 5개 적어줬고요. 자, 이번에 새로 만들기에서 제출로 가는 새로 만들고 제출하는 단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새로 만들기 멤버가 올리는 거랑 리더가 올리는 거 휴가 멤버가 올리면 제출 리더한테 가고요. 리더가 새로 만들어서 이제 매니저한테 팀장 승인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2단계 만들겠습니다. 조건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2가지 조건 만드는 거니까요. 멤버, 리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멤버가 올리는 거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자, 제출에 멤버가 올리는 거예요. 조건이 생성인 생성인에 여기 클릭해서 역할이 가포함을 선택해 주세요. 뭐 역할이 한 사용자의 여러 개일 수도 있어서 가포함을 선택해 주시고요. 멤버 역할을 가진 사람일 때 제출을 하면 리더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선택해 주세요. 할당 대상 리더. 그리고 리더가 너 이제 휴가 결제에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해야 돼 라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일로 너 결제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명령 추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메일을 보내서 알려줄 거예요. 메일 전송 생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보내는 사람은 커런트 유저.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결제를 올린 걸 테니까 커런트 유저로 보내고요. 받는 사람 보면은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메일 보낼 때만 쓸 수 있는 키워드예요.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메일 보내기 명령할 때 받는 사람 키워드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related assign to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관련 승인자를 뜻합니다. 만약 승인자가 3명이에요. A, B, C 이렇게 3명인데 이렇게 3명이면 3명한테 메일 전송하는 거고요. 만약 A가 승인하면 B, C한테 메일 전송합니다. 두 번째 히스토리 파트너, 프로세스의 모든 담당자입니다. 히스토리 파트너 쓰면 멤버, 리더, 매니저 역할을 가진 사용자들한테 메일을 전체 다 보낸다는 뜻이고요.
assign to 다음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멤버가 결제 새로 만들어서 제출을 할 경우 리더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겠죠. 크리에이터 생성인입니다. 지금 멤버가 결제를 만든 거니까 멤버가 생성인이 되겠죠. last modifier는 최종 업데이트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 빌더로 돌아가서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 다음 이제 결제해야 될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assign to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메일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추가 결제 승인 요청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메일 내용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메일을 좀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자, 메일 내용 적어주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누가 추가 결제 등록했다는 걸 써줄 거예요. 페이지 이름 묻기에서 추가 요청 테이블에 추가 요청 테이블에 생성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생성인이 추가 요청 테이블에 그럼 생성인이 떠요. 여기에 생성인 얘가 추가 결제를 등록하였습니다. 자, 기한자 똑같죠. 그럼 생성인을 클릭하면 되고요. 추가일 추가 요청 테이블에 시작일에서 종료일까지 추가를 올렸고 기간 추가 요청 테이블에 기간 필드를 쓰면 되고요. 사유 추가 올린 사유는 사유 필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너 이제 이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라는 이 페이지 링크를 써줄 건데 지금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멤버 역할을 가진 사람이 휴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리더한테 가고 메일이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리더가 만들어서 팀장 승인을 해야 될 경우입니다. 자, 생성인 역할에 값 포함을 해서 똑같이 리더라고 적어줍니다. 리더 그리고 팀장 승인이 되는 거죠. 팀장 승인 여기 팀장 승인 되는 거예요. 팀장 승인 리더가 휴가를 만들어서 팀장 승인을 해서 매니저한테 결제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매니저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출을 해서 승인을 하느냐 반려를 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승인 반려를 하느냐 승인 하느냐 반려를 하느냐. 그래서 승인을 하면 팀장 승인을 한 거예요. 누가 있냐? 팀장 승인을 하면 이제 매니저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매니저한테 가게 설정을 합니다. 매니저. 지금 팀장 승인에서 매니저한테 가는 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메일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메일 보내기. 생략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라서 그냥 여기 복사해서 메일 내용 복사해서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반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반려를 하면 반려인 거예요. 상태가 반려고 반려를 하면 이거 결제 올린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너 휴가 반려당했어. 그래서 작성자한테 가게 됩니다. 뭐 리더나 멤버한테 가겠죠. 작성자. 자, 이렇게 하고 명령을 프로세스를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팀장 승인을 한 다음에 이 매니저가 최종 승인을 할 건지 반려를 할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팀장 승인에서 얘도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하겠죠. 그래서 승인 또는 반려죠. 반려 승인 또는 반려 버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승인 버튼을 누를 건지 반려 버튼을 누를 건지. 승인 버튼을 누르면 최종 승인이 되는 거고요. 반려 버튼 누르면 그냥 반려가 되는 겁니다. 상태가 여기는 이제 우리 페이지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승인을 할 건지 반려를 할 건지 제출을 할 건지 이게 버튼이 되는 거고요. 제출하면 제출이 되고 뭐 리더가 올리면 팀장 승인 이렇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하고
최종 승인을 하면 또 작성자한테 가야겠죠. 너 최종 승인 됐어. 네가 올린 결제. 아니면 반려를 당했으면 너 반려당했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죠. 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우리 워크플로우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휴가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휴가 신청 페이지에서 휴가 신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쌓이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페이지 1의 이름을 휴가 신청 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휴가 신청 페이지. 휴가 신청 페이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셀에 휴가 신청 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휴가 신청 페이지라고 적어주셨으면 페이지 이름이니까 굵고 크게 설정하고 네,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아이디 휴가 신청 페이지에 아이디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아이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필드를 매핑합니다. 아이디. 그리고 이 아이디는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설정을 할 때 좀 쓰기 위해서 지금 나오게 한 거라서 숨기기를 선택을 합니다. 행 숨기기. 자, 이번에 종류, 휴가 종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셀 영역을 선택하고 종류니까 뭐 오전 반차인지 오후 반차인지 아니면 연차를 쓰는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드롭다운 콤보 상자를 선택을 해서 여기 목록 항목에서 항목을 적어줍니다. 연차, 오전 반차, 그리고 오후 반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중에 설정을 해주고 이 입력란은 휴가 요청 테이블의 종류 입력란이니까 필드를 이렇게 매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유, 왜 휴가를 쓰는지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는 란입니다. 그래서 입력란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잡아주시고 텍스트 박스로 설정을 합니다.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게. 그리고 사유 필드도 드래그합니다. 그런 다음 시작일, 휴가 시작일 입력할 수 있도록 날짜 형식을 입력할 수 있게 날짜 셀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일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이건 시작일 입력란이다 라는 거죠. 자, 종료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종료일이라 적어주고 또 날짜로 입력을 하고 똑같이 필드를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기간 며칠 쓰는 건지 셀병합을 해서 계산 함수로 엑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해줄 겁니다. 종료일 빼기 시작일이겠죠.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추가 버튼 만들겠습니다. 버튼 클릭하면 여기 입력된 내용이 저장이 되도록 테이블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버튼 셀 유형 선택을 하고요. 추가라고 적어줍니다. 추가 적어주고 명령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버튼 클릭하면 휴가 요청 테이블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하기 명령을 써야겠죠. 그럴 경우. 그리고 휴가 신청을 올리는 거예요. 새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작동 유형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핑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추가만 하면 바로 입력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새 명령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메시지 띄울게요. 메시지 보여주기 명령 선택하고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휴가 결제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 만들기 클릭을 해서 이름 변경하기 해서 휴가 결제 페이지라고 적어줍니다. 휴가 결제 페이지. 이 휴가 결제 페이지는 이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페이지. 그리고 휴가를 올렸으면은 이 결제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휴가 신청 페이지에 추가 명령 편집 다시 눌러서 아래 새 명령 클릭해서 휴가 결제 페이지로 이제 팝업 형태로 보여주게 할 거예요. 그래서 팝업 보여주기 선택하고 휴가 결제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올린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해서 전달 셀에 이 아이디 휴가 결제 테이블 아이디 클릭을 하고 대상 셀은 이 A1 셀을 선택해 주세요. 휴가 결제 페이지의 A1 셀.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휴가에 대해서 결제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전달해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필드들, 종류, 사유, 시작일, 종료일에 대한 정보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휴가 결제 페이지에 연동 데이터 불러오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연동된 값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버튼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휴가 결제 페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에 이게 아이디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 매핑을 해줍니다. 아이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휴가 결제 페이지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9셀에서 셀 영역을 잡고 셀 병합을 합니다. 셀 병합해서 자, 여기 휴가 결제 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휴가 결제 페이지 이렇게 적고 글씨 굵고 가운데 설정 텍스트 가운데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제할 수 있는 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할 수 있는 란 셀 병합해서 여기 결제라고 적어주세요. 텍스트 줄바꿈해서 세로로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해줍니다. 결제. 자, 여기서부터 셀 병합을 해야겠네요. 결제. 셀부터 자, 4칸씩 잡아서 셀 병합을 해서 기한자 누가 휴가를 올렸는지 기한자 팀장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뜨도록 하고 이번에는 부서장 매니저가 되겠죠. 리더 매니저 멤버 리더 매니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 상태 최종으로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한자에 셀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자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공간 부서장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공간 최종 상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좀 색깔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연한 회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또 연한 회색으로 설정하고 테두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테두리 설정하는 거예요. 엑셀처럼 테두리 설정을 해주고요. 테두리 이렇게 설정해주고 가운데 텍스트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결제란 만들었고요. 어떤 휴가인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연차 종류 단차를 썼는지 연차를 썼는지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값이 어떤 게 나오냐면 연차 종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 나올 수 있도록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종류 값이 나와요. 그리고 좀 높이를 30픽셀까지 잡아줄게. 30픽셀 너무 작네요. 40픽셀까지 해주고요. 연차 기한자 누가 올렸는지 연차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셀 병합 해주시고 연차 기한자 생성인이 되겠죠. 생성인 필드를 매핑해 줍니다. 얘도 40픽셀로 설정을 해주세요. 40픽셀로 그리고 연차 사유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데 얘는 좀 사유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연차 사유를 드래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연차 기간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얘도 드래그하고 하면 되겠죠. 연차 기간 이렇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40픽셀로 연차 시작에 셀 병합을 하고 연차 시작에 적어줍니다. 시작에 나올 수 있도록 필드를 매핑해 줍니다. 그리고 셀 병합을 해서 연차 종료일 똑같이 셀 영역을 잡고 종료의 필드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선택해서 40픽셀로 맞춰주세요. 같이 40픽셀로 설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셀 병합을 해서 여기 휴가를 신청합니다. 기한서 같이 좀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하고 휴가 생성일이 언제인지
보일 수 있도록 셀 병합해서 휴가 생성일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누가 올렸는지 기한자, 그리고 여기 기한자가 누군지 나올 수 있도록 셀 병합해서 기한자 생성인이죠.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디자인 잘못했는데 셀 병합을 칸이 지금 안 맞는데 다시 디자인해 주세요. 칸 맞도록 셀 병합하고 셀 병합 취소하고 셀 병합 취소하고 맞도록 맞게 칸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취소하고 칸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셀 색깔 얘도 회색으로 설정하고 테두리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셀 선택을 하고 다른 테두리 클릭해서 테두리 색깔 회색으로 윤곽선 선택해서 설정해서 확인 버튼 클릭하면 네, 테이블 설정됐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해야 돼요. 또 제출을 할 건지 승인을 할 건지 반려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야 돼요.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 셀 영역 설정하고 셀 유형에서 프로세스 바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프로세스 바. 어떤 셀 유형이냐면요.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승인을 할 건지 반려를 할 건지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결제 상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워크플로우 편집에서 작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시 방식을 작업 버튼 이름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작업 버튼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누군지도 나올 수 있도록 셀 영역 잡고 현재 사용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지금 누가 로그인을 했고 요 버튼 클릭하면 로그아웃도 해서 다른 계정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 결제 라인에 결제 상태가 반려했는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if문을 써가지고 값이 나오게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자, 여기 이 나머지 영역 숨기기로 설정해 주세요. 숨기기로 설정하고 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상태라고 적어주시고 최종 계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상태에는 여기 휴가 테이블에 상태가 나올 수 있도록 드래그 해주고요. 최종 계정이는 역할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추가 결제 프로그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태는 지금 최종 상태를 의미해요. 이 프로세스의 지금 상태, 반려가 됐는지, 팀장 승인이 됐는지, 최종 승인이 됐는지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가에 해당하는 누군지, 매니저가 최종 계정인지, 리더가 계정인지 이렇게 다 역할을 뜰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 값에 따라서 여기 결제에 어떻게 되었는지 상태가 뜰 수 있도록 if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직접 해도 되는데 여기가 좀 잘못 입력하면 그냥 다 지워져서 여기다가 메모장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AN8, 뭐 AN9가 어떨 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 상태라고 적고 최종 계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최종 계정인. 근데 여러분 이거 파란색으로 안 뜨고 이 아이콘도 안 뜨실 수 있어요. 이 표시 모드에다 체크를 해주면은 이 셀 이름이 무엇이고 지금 데이터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수식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새로 만들기일 때는 빈칸이 나오도록 하고요. 빈칸이 나오도록 하고
아니면 제출을 한 상태겠죠. 그럼 승인이 뜻도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새로 만들기면 빈칸이 나오고 제출을 했으면 승인이 나오게 되겠죠. 새로 만들기나 제출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팀장의 상태를 적어주겠습니다. 여기 결제란에 if 상태가 팀장 승인일 때, 팀장 승인이면 승인이겠죠. 팀장이 승인하면 여기 승인 떠야 되잖아요. 승인. if 상태가 최종 승인이면 얘도 승인이 되겠죠. 최종 승인은 부서장이 승인을 했을 때요. 그럼 당연히 팀장도 승인을 했으니까 승인이 되겠죠. 이 상태랑 최종 계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결제했던 거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if 문으로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if 이제 다중 조건 해줄 거예요. and 상태가 반려. 최종 계정인이 반려를 했을 때요. 최종 계정인 매니저가 반려를 했을 때 매니저가 반려를 하면은 팀장은 승인을 했던 거예요. 매니저가 반려를 한 거죠. 그래서 승인이라 뜨고 if 상태가 반려이면 그냥 반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팀장이 반려했을 때를 의미해요. 반려일 때 가로 4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잘 됐죠? 자, 이번에는 부서장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썼을 때 그러니까 승인인지 반려인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if 상태가 최종 승인일 경우 부서장이 승인하면 다 승인인 거죠. 승인 뜨고 if 다중 조건 and 상태가 반려 최종 계정인이 리더일 때예요. 리더일 때 그럼 빈칸이 떠야 돼요. 왜냐면 얘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반려를 했을 때예요. 리더 팀장이 반려했을 때 그러면 빈칸이 나와야 돼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기 때문에 빈칸이 나오고 if and 다중 조건 상태가 반려일 때 최종 계정인은 매니저가 반려했으면 당연히 반려 나와야겠죠. 그러면 반려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다운표를 안 적었네요. 다운표 적고 자 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죠. 자, 이번에 최종 상태 자, if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상태가 반려일 때 최종 계정인은 리더일 때 당연히 반려가 떠야겠죠. 반려가 뜰 수 있고 이번에는 if 상태가 최종 승인일 때 최종 승인이면 당연히 승인 떠야겠죠. 승인 뜨고 이번에 if 다중 조건 and 상태가 반려이고 최종 계정인이 매니저일 때 당연히 반려 떠야겠죠. 반려 이렇게 적어주고요. 가로를 닫아야 됩니다. 닫고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해줬고요. 네, 추가 결제 페이지를 다 만들었고요. 이번엔 추가 리스트 페이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 만들기 클릭하고 이름 변경해서 추가 리스트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 끝났습니다. 추가 리스트 페이지 시작 페이지로 설정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 추가 리스트 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 요청 테이블에 있는 추가들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추가 리스트 페이지라고 적어주고요. 추가 리스트 페이지라 적어주고 크고 굵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추가 신청이라고 적어주세요. 추가 신청 클릭하면 추가 신청 페이지로 갈 수 있게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하이퍼링크로 유형을 설정을 해야 돼요.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령 편집은 팝업 보여주기로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로 추가 신청 페이지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뷰 만들어 줄 거예요. 셀 영역 잡고 추가 요청 테이블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행헤더가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설정을 하고요. 자, 이제 필요한 필드들 드래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넣고 생성인 넣고 지금 누구한테 할당이 되었는지 넣고 지금 상태 넣고요. 새로 만들기인지 제출인지 보이겠죠. 그리고 휴가 종류 넣고 기간 넣고요. 그래서 시작일에서 종료일 필드 넣어줍니다. 종료일 필드. 그리고 이 칸 좀 넓게 조절합니다. 크기.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아이디 클릭하면 이 해당하는 추가 결제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하이퍼링크로 설정을 하고 클릭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명령 편집 클릭해서 팝업 보여주기 선택을 해서 추가 결제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페이지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먼저 멤버 김사원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김사원으로 로그인해서 추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종류 연차 쓰고 개인 사유로 연차를 써보겠습니다. 시작일 입력하고요. 종료일 입력하고 추가 클릭을 합니다. 그럼 추가 결제 페이지로 가죠.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승인 됐다는 거 나오죠. 제출을 하면 승인. 그리고 로그아웃을 해서 김리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김리더 1, 2, 3, 4, 5, 6 여기 클릭을 해서 승인을 할 건지 반려를 할 건지 뜨죠. 자, 승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승인. 그럼 승인, 팀장 승인 된 거 뜨죠. 이제 부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로그아웃해서 부서장은 김 매니저였어요. 계정이 로그아웃해서 클릭을 해서 이번에 반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하면 부서장이 반려하면 최종 반려된 거잖아요. 결제 제대로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우리가 만든 거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네, 우리 워크플로우 기능에 대해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